안녕하십니까. 물류TV 백소라입니다. 출퇴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물류관리사, 그 중에서도 법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물류체계의 효율화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같이 들어가죠. 이들은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 시설,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 공동화 자동화 촉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화주기업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범 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물류기업이 물류 자동화를 위하여 물류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류 표준화 갑니다. 물류 표준화, 물류 표준의 보급 촉진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공기관,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 사용자 및 제조자에게 물류 표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물류 표준 장비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 조치를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 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 하역료, 보관료의 할인, 보관료 등의 이것의 할인이나 우선 구매 등의 우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운임, 하역료, 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 구매 등의 우대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산통부 장관은 물류 표준 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 표준 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제어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이용자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류회계 표준화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 및 산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물류기업 산정 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류정보화 보겠습니다. 물류정보화의 촉진.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산자부 장관 또는 이번에는 관세청장도 들어왔습니다. 관세청장은 물류 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물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 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위 물류 정보망의 구축 보겠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물류 관련 기관은 물류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위 물류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기관들은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단위 물류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 설치 운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따른 물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설치 운영한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 안전관리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물질인지 보겠습니다. 위험물질이라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네요. 위험물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재,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 정보, 사고 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단말장치 장착, 운용, 운송계획 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위험물질 운송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시도 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및 통행 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 제한 구간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통행 금지 알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해당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통행 제한 구간 진입 사실 전파,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예방 시 신속한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겠습니다. 물류산업의 육성. 물류산업의 육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 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물류시설 장비 확충, 물류표준화 정보화 등 물류표준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자, 이번에는 3자 물류의 촉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 및 산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 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 및 산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호 어느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 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 확충하려는 경우, 제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그 밖에 제3자 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별로 안 중요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수물류 기업의 인증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이미 한번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제가 굳이 읽지 않고 화면상으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수물류 기업의 인증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래의 다음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그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수물류 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점검 및 인증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번에는 인증 우수 물류 기업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증 우수 물류 기업 인증의 취소 부분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소관 인증 우수 물류 기업이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자, 1호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봅니다.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증 우수 물류 기업은 이 위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수 물류 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 마크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인증심사 대행 기관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우수 물류 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 물류 기업 인증심사 대행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해서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의 접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점검 대행, 인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업무, 그리고 심사 대행 기관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합니다. 그 기관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내용 삭제됐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심사 대행 기관의 지정 취소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심사 대행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합니다. 1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거는 무조건 취소. 다음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번에는 인증서와 인증 마크 봅니다.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소관 인증 우수 물류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 인증 마크라고 합니다. 를 제정해서 인증 우수 물류 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증 마크 도안,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동 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정해서 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네. 다음, 인증 우수 물류 기업이 아닌 자의 거짓의 인증 마크를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 물류 기업임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자, 이번에는 국제물류주선업 가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니면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3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의 결격 사유 보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똑같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위에서 말한 법에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위에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위에 2호부터 5호까지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 이번에는 사업의 승계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할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사업의 휴업, 폐업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휴업, 폐업에 관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 취소봅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 시험에 나오죠. 1호, 4호,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 친 부분 주의하세요. 자, 1, 4, 5호가 무엇인지 봅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4 먼저 보여드릴게요. 4와 5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4. 등록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자, 그 다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즉 사업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 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록의 취소 부분이었습니다. 등록의 취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1, 4,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자본금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의 결격과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자, 이번에는 환경 친화적 물류의 촉진 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물류의 촉진.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활동이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개인 운송사업자가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기존 물류시설, 장비, 운송수단을 친환경적인 물류시설, 장비, 운송수단으로 변경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이런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국토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지역 물류 기본 계획과 지역 물류 시행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 친화적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인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 지원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지역 물류 기본 계획과 지역 물류 시행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 이번에는 녹색물류 협의 기구의 설치 등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물류 관련 협회, 물류 관련 전문기관, 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은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 즉 녹색물류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녹색물류 협의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제안, 심의 조정.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 친화적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제안.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선정.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 홍보 및 교육 등. 자, 이번에는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우수기업 지정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요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수 녹색 물류 실천 기업의 지정.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 표시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우수 녹색 물류 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우수 녹색 물류 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참 길죠? 그냥 지정심사 대행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정심사 대행기관을 지정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우수 녹색 물류 실천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그리고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그리고 점검,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업무.
지정심사 대행 기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그 기관의 지정심사 대행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번에는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 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 지원을 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물류 관련 정보,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물류 관련 표준화, 국제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기술 협력,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개최,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 분석,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국가 간 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 설립,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그 밖에 인정되는 사항.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물류법규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TV의 백소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